네, 안녕하세요. 대한종양내과학회에서 진행하는 그암이 알고 싶다 시즌3 Q&A 편을 준비해봤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유튜브에 댓글들을 통해서 좀 질문들이 좀 들어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종양내과학회 사무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백지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김인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혈액종양내과 김달룡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희 그 유튜브나 이런 카카오톡 이렇게 댓글이나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한번 몇 개만 추려가지고 오늘 좀 얘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좀 시간을 만들어 봤고, 저희가 지금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이 뭐가 있어요? 그암이 알고 싶다에서 진행하는 채널로는 카카오톡 채널 그암이라고 검색하시면 채팅을 통해서 질문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 그암이 알고 싶다의 댓글로 여러 질문들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암이 알고 싶다 유튜브 채널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에 들어왔던 질문들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추려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종양 표지자와 암 수치 알아보기 편에 관련해서 좀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분은 암 한우분은 아니시고 여성분의 일반인이신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약간 종양 표지자가 높아서 걱정이 된다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난소암 종양 표지자 검사가 51.2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 외에 간암, 위대장암, 유방암, 폐암 종양 표지자 검사도 정상입니다. 당뇨, 고지혈증, 통풍 등 대사 증후군 소견은 없는 상황인데 그 외 간 기능, 신장 기능, 갑상선 기능, 일반 혈액 검사 또한 모두 정상입니다. 건강검진을 통해서 확인은 했는데 암은 아니지만 지금 나의 건강검진 상태 괜찮을까? 암에 대한 걱정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흔하게 보는 일입니다. 이 일은 이제 종양 표지자라고 하니까 종양 표지자가 높으면 내가 암이 있다고 착각하게 되기 쉬운데요. 너무나 흔한 일이고 제 아내도 사실 이런 상황이랑 완전히 동일합니다. 병은 하나도 없지만 혈액 검사를 했더니 난소암 종양 표지자가 높아서 검사를 몇 번 했더니 별게 없어가지고 지금은 아무런 신경 쓰지 않고 잘 지내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양 표지자가 높다라는 게 암하고 같다는 게 아닙니다. 암이 없어도 종양 표지자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제 양성 질환, 하다못해 뭐 피부병이 있어도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양 표지자가 올라갔다는 것 사실 자체로 본인이 암이 있는 거에 대한 검사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만약에 계속 올라간다면 그거는 걱정을 해야죠. 그거는 좀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다 하셨는데 그것만 올라가 있으니 걱정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초기나 이럴 때는 영상이나 이런 데서 안 보일 수도 있으니 김다령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일단은 마음을 좀 놓고 보셔도 되지만 계속 올라간다면 그때는 좀 따로 검사를 좀 충분히 해야 되겠다. 저런 이제 검사 결과를 가지고 저희한테 오시게 되면 한 번 더 몇 시간이 흘러서 한 번 더 검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도 문제가 있으면 추가 검사를 더 하겠습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게 되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5편에서 나왔던 질문인데요. 요로 상피암의 항암 치료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아빠가 방광암 림프 뼈전이 사기입니다. 항암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면역 항암 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걸로만 봐서는 컨디션이 안 좋아서 뭐 항암을 포기했다 약간 그런 말씀이신 것 같기는 한데, 현재 요로상피암의 면역항암제 보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요로상피암은 방광암, 신우암, 유관암인데 요로상피암의 현재 면역항암제 보험은 백금계 항암제를 하고 실패한 2차 항암일 때는 현재 키트루다라는 면역항암제가 보험 급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백금계 항암제를 하고 나서 실패한 경우에는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 보험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바베리시오라고 해서 백금계 항암제를 하고 나서 병이 나빠지지 않은 분들에게 이어서 면역항암제를 쓰는 게 이제 좋은 효과를 보이는데 그것이 아마 조만간 보험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보험 됐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이라는 제한을 걸어놓으니까 저희가 이제 답을 하기가 좀 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보험이 아니면 원래 좀 더 컨디션이 안 되더라도 이제 백금계 항암제가 신장 기능이 나쁘면 못 쓰는데 그 경우에 한해서는 이제 키트루다
사용하는 거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보면 그리고 이제 1차 요법으로 면역 항암제를 써볼 수는 있는데 그건 현재 보험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험되는 거는 이 비디오가 올라갈 때쯤 기준으로 왠지 두 개일 것 같다. 하나는 2차 요법으로 키트루답 그리고 1차 요법의 유지 요법으로 바베리시오일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행했었던 14편에 해당되는 질문인데요. 항암 치료 관련해서 구역과 구토 관리 부분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주제로 친절히 설명해 주시니 이해가 잘 돼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항암 후유증인 말초신경병증에 대해서도 예방이나 치료법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항암을 마친 지 1년이 넘어가는데도 아주 고생 중이네요. 라고 하면서 말초신경병증의 예방과 치료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마 또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탁센이라는 항암제를 썼거나 백금계 항암제를 사용하셨던 환자일 것 같고요. 치료법 그리고 언제쯤 좋아질까요를 얘기 드리자면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 이 연구 같은 경우는 대장암 연구에서 굉장히 잘 돼 있는데 대장암에서 백금계 항암제, 옥살리플라틴이라는 항암제를 쓰면은 굉장히 다수의 환자가 신경 저림인 증상이 생기거든요. 그 연구를 보면은 이제 한 2년쯤 지나니까 10% 정도의 환자는 아직도 저리긴 한데 대다수의 환자가 증상이 좋아지더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간이 흘러지면 좋아질 텐데 그 때까지 내가 괴로울 수는 없지 않느냐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신경통약하고 진통제를 쓰는 게 일단 답일 거고요. 이것도 이제 저희가 얘기해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아서 앞으로 그 암이 알고 싶다 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한번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사실 환자분들이 손발저림 항암하고 나서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항암 다 끝나고 나서도. 저는 지금 한 6년, 8년 막 이렇게도 아직도 저리다는 분들이 계셔요. 예. 아직 근데 뾰족한 답이 있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암을 하면서 저 당장 오래 살게 되는데 저린 게 이제 뭐 크게 대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사실 힘든 부작용이잖아요. 저린 것 때문에 잠을 못 자기도 하고 자다가 깨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는 환자분들도 잘 아셔야 되고 저희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작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저희 답답한 게 뭘 해드릴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손발저리다고 하면 항상 안심 시켜드리는 게 가장 일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 얘기는 꼭 드리고 싶은 게 조금 마음을 편안히 가지셔라. 분명히 좋아진다. 분명히 좋아지는데 그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셔라. 물론 되게 힘드시겠지만 마음을 좀 편안히 가지시면 좋아지실 거다. 그렇게 일단 얘기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다음 분은 폐암 환우분이신 것 같습니다. 폐암 에피소드 2를 보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폐암으로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이고요. 파클리탁셀, 도세탁셀, 시스플라틴, 카보플라틴, 젬시타빈, 에토포시드 등 항암 치료를 다 진행을 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임상시험도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내성이 온 상태라고 하네요. 유전자 검사도 크게 유의한 것은 없었는데 임상시험을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요즘에 임상시험을 하나의 또 치료의 개념으로 많은 환자 보호자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게 맞고요. 옛날에는 임상시험을 저희가 권유를 드리면 실험하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이 좀 더 강했다면 요즘에는 새로운 치료를 조금 더 빨리 받을 수 있지 않냐라는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환자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 이제 임상시험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 임상시험이라는 것이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내가 막 가서 아무 단계에서나 아무 어떤 상황에서나 임상시험에 들어가 봐야지 하는 이게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임상시험은 선정 제외 기준이라고 이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서 어떠한 상태에 어떠한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서 이제 그런 임상시험이 또 열려 있을 때가 있고 닫혀 있을 때가 있고 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사실 환자분들께서 내가 꼭 하고 싶다 뭐 어떤 거를 하고 싶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담당 교수님과 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임상시험이 있는지를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폐암과 관련된 질문이고요. 비소세포 폐암 4기인 분이 질문 주셨습니다. 현재 표적 치료 중인데 6개월 후에 확연히 줄었을 경우 방사선 치료가 가능할지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이 질문은 지금 정보가 너무 제한적인데요.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할 수도 있죠.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데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요거는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서 사실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담당 선생님하고 많은 상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하고 충분히 상의하시면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사실 추려가지고 아까 가져온 이유가 특히나 앞으로 그 암이 알고 싶다에 뭔가 이렇게 좀 질문을 하실 때 도움을 받으시면 제일 좋잖아요. 겨우 질문을 용기를 내서 하셨는데 도움을 못 받으시면 그러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남기실 때 정말 너무 정보가 없이 이렇게 하셔요. 그러면 사실 저희가 어느 정도 얘기를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혹시라도 앞으로 다음 시즌에라도 이렇게 좀 뭔가 질문이 있으시면 조금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객관화된 정보를 좀 같이 주시면 조금 더 저희가 어느 정도는 답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질문을 갖고 왔습니다. 네. 다음은 굉장히 많은 환우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식단 관련 질문입니다. 네, 지금 77세이시고 대장 내시경 중에 암이 발견되신 분인데요. 육안으로는 100% 암인데 조직 검사 결과는 암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CT를 찍어보니 간에 암이 수십 개가 보이고 그건 전이가 된 암이며 어디에서 전이가 되었는지 지방 대학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기로 예약을 해둔 상황입니다. 일단 궁금한 거는 다발성 간 전이가 된 현재 상태에서 과일을 먹어도 되는지 그리고 생무를 수시로 드시는데 혹시 모든 생무, 그러니까 생야채, 채소들은 모두 익혀서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먹어야 근데 이게 정말 답이 있는 문제인데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 만약에 면역력이 떨어질 때 저희가 그냥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마 많은 선생님들 많은 병원에서 되도록이면 면역력이 떨어질 만한 단계에서는 되도록이면 음식을 익혀 드세요 라고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제 경험을 예를 들어 드리면 저는 항암 치료를 받는 사람도 아닌데 예전에 어리굴젓을 먹고 한 3일 동안 이틀 동안 설사로 고생을 정말 크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항암 치료를 하시면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분이 똑같이 어리굴젓 먹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크게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항암 치료를 하시고 이런 분들은 되도록이면 익혀 드셔라 라는 게 아마 많은 선생님들 또 많은 병원에서 영양의사 선생님들이나 아마 하는 얘기 같은데 근데 이게 반대로 항암 치료도 안 받고 그냥 암 진료를 보고 하시는 분들까지 그렇게 생음식을 제한해야 하냐? 저는 그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암이라는 것 자체가 환자의 면역력이 항암 치료를 안 받아도 좀 떨어지는 건 맞지만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 것을 먹어도 되냐에 대한 문제는 되게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인데 제가 예전에 수련 받을 때 백혈병을 치료하시는 선생님들끼리 싸우시는 걸 봤거든요. 이제 골수 이식을 했는데 100일이 넘으면 우리가 김치를 익혀서 먹을 거냐 그냥 날 것을 먹게 할 거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면역력이 얼만큼 떨어졌을 때 제한을 해야 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다 먹을 수 있다고는 얘기 드리거든요.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 이제 영양사분들은 익혀 먹어야 된다, 반드시 익혀 먹어야 된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요 환자분 같은 경우는 지금 치료를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김일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날 것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요 질문의 내용에 보면은 다발성 간전이가 있다. 그래서 아마 더 걱정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여름쯤에 항상 얘기가 나오잖아요. 익혀 먹지 않는 음식이나 아니면 바닷가에 가서 회 같은 거 먹었는데 간에 염증이 걸려서 이제 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더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항암 치료를 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과일이나 야채를 생으로 먹는 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논란이 많은 문제잖아요. 의사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드려요. 너무 음식 제한을 오히려 또 많이 해갖고 먹을 게 없으니까 항암치 예를 들어 항암치 마시는 분이 딸기가 너무 먹고 싶다고 봐요. 이거 먹으면 내가 입맛이 확 돌 것 같다. 근데 병원에서는 생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으니 이걸 먹지 못하게 하는 게 과연 안 되냐.
단 거를 지금 다 입맛이 없는데 딸기 하나 먹으면 정말 입맛이 돌 것 같은데, 그쵸? 저는 그런 건 드시라고 해요. 솔직히 잘 씻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담당 선생님과 잘 이야기하시면 좋은데, 또 사실 기계적으로 대답이 나올 때가 많잖아요. 담당 선생님한테 뭐 먹어도 되나 물어보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돌아올 때도 많고,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 같은데 그런 것들 담당 선생님과 잘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